네, 안녕하세요. 우리 일요일 밤에 소셜스쿨에서 진행하는 일요일 밤 세라방 오늘 50회차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미리 예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네이버에서 혹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 번이라도 내 상품 어떻게든 노출을 해보려고 하면 이제 광고를 일정 정도는 좀 걸어야지 조금 그나마 초기 상품들 남의 눈에 조금 띄게나마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문제는 이게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하고 일반 키워드 광고하고 이 쇼핑 쪽의 키워드 광고는 좀 작동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키워드를 내가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처음에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전략적인 어떤 노출 키워드를 잡는 것까지도 굉장히 좀 고민해 가지고 키워드 선정을 하지 않으면 뭐 광고라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를 딱 본다는 보장이 없는 이제 그런 영역이 이 네이버의 쇼핑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쇼핑 차원에서 우리가 물건을 노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키워드 전략을 써야 되는지 요거 중심으로 한번 우리 정진경 교수님께서 실제 자기 회사에서 했던 경험들 가지고 좀 나눠주기로 하셨거든요. 저도 이쪽이 뭐 전공이 아니니까 한번 오늘 같이 모셔서 듣고 혹시 필요한 어떤 인사이트나 서로 나눌 부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큰 박수로 우리 정경희 교수님 모셔주십시오. 마이크 네, 넘겼습니다. 바로 공유할게요. 네.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공유하면 나갔나요? 최 교수님, 공유하면 됐나요? 잘 보입니다. 시작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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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장식입니다. 이제 50차 소셜스쿨 세라방 오늘 주제는 네이버 쇼핑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 광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제가 진짜 생각을 한 거는 지난달 우리 이번 달 들어와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B2C 쪽에 이제 상품을 론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픈마켓,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뭐 크라우드 펀딩까지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쇼핑몰들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한번 이런 환경들의 변화에 대한 걸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네이버 쇼핑하고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특히 이제 느낀 부분이 이게 키워드 부분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키워드 요소를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 내내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이제 뭐 어제 오늘 자료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 스마트 스토어하고 지금 쇼핑 윈도우, 네이버 쇼핑, 그다음에 이제 이쪽 내용들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키워드 부분은 뭐 언급은 하지만 좀 집중적으로 키워드를 이야기할 시간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게 지금 시트만 하더라도 한 56개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보다는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연결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또 그다음에 거기에 노출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는 거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 준비한 것들은 외부 자료를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리지 못하고요. 일단 자료를 오늘 강의 여러분들 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게 되면은 스마트 스토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그 다음에 쇼핑 윈도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많이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네이버 쇼핑과 스마트 스토어, 뭐 쇼핑 윈도우 같은 이런 개념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이버 쇼핑이라는 거는 네이버의 통합 검색에 다양한 서비스 섹션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쇼핑이라는 하나의 섹션으로 포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쇼핑 포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는 네이버 쇼핑에는 입점몰이면서 가격 비교 사이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독립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각종 뭐 카페 입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독립몰들을 가지고 독립몰을 가지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이런 G마켓, 인터파 같은 이런 오픈마켓을 갖고 계시는 분이든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계신 분이든 그리고 내가 뭔가 판매를 하고 싶은데 특별한 쇼핑몰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위에서 그분들이 쇼핑몰을 가지고 네이버에 쇼핑이라는 곳에 입점을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네이버 쇼핑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쇼핑이라는 영역이 있는 쇼핑 탭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런 몰들이 입점을 해서 자기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네이버 쇼핑이 갖고 있는 쇼핑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스마트 스토어는 그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에서 만든 쇼핑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는 검색에 따라서 이 쇼핑 영역의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대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세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뭐 연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마다 이 쇼핑 탭 자체가 검색되는 위치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 재료에 파워링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딘 쪽에는 먼저 인플루언서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키워드별로 다른 그런 결과로 네이버 검색 결과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위치 자체가 다양한 위치에서 뭐 소트되는 거는 지금 네이버 모든 검색 결과 페이지에 탭들이 다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쇼핑 영역도 똑같이 그런 영역대로 키워드별로 순서 자체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는 위치 순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쇼핑 포털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입점을 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서비스는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의 통합 검색 결과에 뿐만 아니라 그다음 네이버 쇼핑으로 별도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네이버 통합 검색의 탭 중에 네이버 쇼핑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 거기서 다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또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격 비교도 있고 리뷰도 있고 뭐 각종 이제 쇼핑 컨텐츠를 네이버 쇼핑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는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적합도순, 인기도순, 신뢰도순을 기반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부분들에서 가격 순을 해가지고 추천이 돼가지고 사용자들이 쉽게 자기가 원하는 상품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순위를 정해서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 탭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가격 비교도 볼 수 있고 네이버 페이를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백화점이나 홈쇼핑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 기타 이런 부분들을 돼 있어가지고 그 상품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랭킹순 부분들은 뒤에 가면 자세하게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의 검색 결과가 만들어진 것 순서는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제가 이 주요 지수별로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 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 이 상품 정보 입력이 우리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내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서 상품을 등록을 할 때는 그 등록하는 부분을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 상품 자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쭉 서술형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블로그 쓰듯이 그렇게 서술형으로 상품명을 나열하는 데 비해서 지금 이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뭐냐면 이 상품을 검색하는 검색자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품명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뭐 최 교수님 잠깐 말씀했지만 이 네이버 쇼핑 쪽에서 나중에 그 고객이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광고하는 부분에서도 특히 광고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그 네이버 광고를 할 때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캠페인이 있고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품이 하나의 어떤 광고의 소재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럴 때 광고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내가 키워드를 선정해서 어떤 키워드를 내가 광고를 할 거예요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 쇼핑 자체에서 내가 등록한 이런 상품명, 그 다음에 카테고리명, 브랜드명, 그 다음에 내가 등록한 속성들을 가지고 네이버 쇼핑 자체에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긁어서 광고를 등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어떻게 입력하냐라는 것 자체가 내가 네이버 쇼핑에 내 상품이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내 상품을 제대로 노출시킬 수 있는 조건은 자체가 출발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쇼핑몰을 해보신 분들이 뭐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소셜 커머스나 직영 쇼핑몰을 해보신 분들이 네이버 쇼핑 자체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대부분 제대로 사전에 공부를 하고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쭉 강의 드리는 거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향후에 뭐 만약에 네이버 쇼핑 쪽에 뭔가 뭐를 만들 때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제공 정보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인기 순위나 기타 여러 가지 순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이게 그 노출되는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클릭 수나 찜수, 판매 실적, 또 구매평. 결국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이제 새로 사이트를 런칭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중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이미 상품 수가 뭐 작게는 몇만 건부터 몇십만 건까지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이 상품이 이미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규로 들어갈 때 그런 사람을 제끼고 내 상품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상품이 노출될 때 노출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뒤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 클릭 수도 내가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없겠죠. 찜 수도 적겠죠. 판매 실적 당연히 적겠죠. 구매 평수 당연히 적겠죠. 근데 어떻게 신규로 들어가는, 내가 신규로 상품을 입점하고 거기서 판매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내 상품이 노출될 수 있을까? 노출 가능성, 그냥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새롭게 뭐를 개설한 사람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 자체를 일정 정도 퍼센테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을 할 때는 그냥 상품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제대로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찜수나 이런 걸 확 올리지는 못하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진입자에게 내가 그 진입자로서 런칭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 등록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등록하는 시점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또 찜수를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구매 후기를 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최신성이라는 걸 가지고 신규로 들어갈 때 짧은 시간에 진입을 하면서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이 레드오션 같은 이 시장에 내가 신규로 들어가면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분들 속에 내 제품이 노출될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때 바로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것 자체가 또한 되게 중요한 노출을 만들어내고 클릭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신규 진입자에게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이런 상품명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라는 건 네이버 쇼핑몰 솔루션이고요. 네이버 쇼핑몰에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을 한 다음에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등록 정산 혜택들이 무료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몰 자체는 운영 자체는 무료예요. 근데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을 하게 되면 2% 정도의 입점 수수료가 판매될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쇼핑몰이 없는 사람이 물건 쇼핑을 만들 수 있는 일종 오픈마켓형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개설을 위해서는 이런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개설한 다음에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쇼핑센터 가셔가지고 네이버 쇼핑에 연계를 한다는 거, 연동을 한다는 걸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출 채널에 가서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네이버 쇼핑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를 해주셔야 네이버 쇼핑과 연동되고
네이버 쇼핑에 내lok한 스마트폰에 있는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기본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쇼핑 윈도우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오토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되는 걸로 오프라인 상점을 갖고 계신 분이 등록을 하시는데 이 쇼핑 윈도우는 스마트 스토어의 안에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쇼핑 윈도우를 하시려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가입을 하시고 거기서 쇼핑 윈도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쇼핑 윈도우에 등록한 카테고리를 네이버 쇼핑에 노출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은 각종 기획전이나 여러 가지 어떤 프로모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품을 또 다양하게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스마트 스토어와 쇼핑 윈도우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 자체가 내 상품을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연동 방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쇼핑몰 입점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했죠. 내 독립몰을 하고 계신 분들이든 그다음에 오픈마켓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하신 분들 간에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하고 그 입점을 통해서 거기에 내 상품들을 연결하고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할 때 어떤 게 되냐? 그렇게 연동을 할 때는 기본이 2% 정도의 연동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 연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가 될 때는 2%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연동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결제를 이용할 때 네이버 결제나 아니면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1%에서 3.8% 정도의 어떤 수수료가 붙어요. 그래서 뭐 작게는 5%에서 많게는 뭐 7, 8% 정도의 수수료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한 13%에서 15% 정도의 수수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하면 오히려 수수료가 작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앞에 거는 보신 거는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거였고요. 네이버 쇼핑을 입점한 사람들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신규 진입자가 들어가서 내 상품이 노출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노출과 클릭과 구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어떤 내가 노출되는 포인트인데 신규로 들어갔을 때 내 상품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과 클릭될 수 있는 확률과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내 네이버 쇼핑에 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자체가 뭐냐면 바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통해서 노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진입자들이 아까처럼 뭐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초기에 신규로 진입하면서 찜하기 또 뭐 구매하기 상품 후기 달기 이런 것들과 동시에 네이버 쇼핑 광고까지를 초기에 동시에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네이버에서 내 몰 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신뢰성 있는 몰로서 인정받으려면은 노출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노출이 되고 그다음 노출 대비 클릭률, 클릭 대비 전환율 같은 경우가 중요한 지수를 내 몰 지수를 쌓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신규 진입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네이버 쇼핑에서 뭔가 물건을 등록하고 연동하고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검색 광고를 됐을 때 어떤 영상이 다르냐 이런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품에 달리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광고 I라고 붙어 있죠. 그죠? 이게 광고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광고 I라고 등록한 상품들이 노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하기 전에 세 가지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집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어디서 하느냐? 네이버 광고에서 하는 거예요. 네이버 광고 관리자 시스템. 우리가 파워링크 광고를 하거나 파워 컨텐츠 광고를 하거나 뭐 네이버 광고를 하는 광고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광고가 집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비즈 채널에 첫째 내 사이트가 등록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 관리 시스템에 내가 광고 관리 시스템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래야 거기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광고 관리 시스템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스토어를 하게 된다면은 독립몰이든 아니면
뭐 소셜 저기 오픈마켓이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든 간에 그 스토어를 네이버하고 연동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연동이 돼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네이버 상품에 네이버 쇼핑이 노출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내 상품 뭐를 가지고, 그러니까 캠페인을 등록하고 그룹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데 상품이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등록 작업을 연동시키는 작업을 해가지고 한 개 이상 상품이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준비가 돼야만이 그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연동 관계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죠? 아까 네이버 검색에서 쇼핑은 뭐라고 그랬죠? 통합적인 검색을 할 때 쇼핑 탭이라는 게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 쇼핑 탭을 클릭하게 되면 뭐냐? 네이버 쇼핑이라는 쇼핑몰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몰 포털이 나오는 거예요. 그 포털에 뭔가 내가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형태로 등록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스토어팜에 가입을 하든 아니면 내가 독립몰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오픈마켓을 가지고 있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상품을 입점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입점을 한 다음에 그다음 내가 거기에 있는 상품하고 연동을 해야 되고, 그죠? 또 그다음에 상품을 하나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들이 통해서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내가 뭔가 판매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판매 행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나의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지난주하고 쭉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앞에 제가 쭉 설명드렸던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처음 정리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아서 따져보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 속에서 연결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광고하는 목적도 많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제가 종합몰을 할 때나 오픈마켓을 할 때나, 그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제가 소셜 커머스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를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그 몰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광고 하나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매출이 좌우되는 것들이지, 그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몰 자체의 어떤 노출 지수를 좌우하는 요소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매가 되는 게 더 중요한 요소인데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몰 자체가 일정 정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쌓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광고를 왜 해야 되느냐는 목적부터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부터 이해하고 전체적인 서로의 연관성 자체를 처음에 이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몰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몰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 상품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에다가 입점을 하고 입점된 곳에서 내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연동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만드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독립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만드는 분이 꽤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아무래도 네이버 자체에서 만든 몰이기 때문에 훨씬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이버에 뭐 네이버 페이라든가 기타 이런 요소들과 효과적으로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스토어, 내가 독립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고 거기서 입점을 해가지고 네이버 쇼핑에 연동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 보면은 일단 아까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이 적고, 그죠? 네이버 연동해서 노출까지 쉽게 된다는 거죠. 빠르게 일단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고, 그죠? 뭐 상품 수가 많지 않더라도 바로 스타트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수료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동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고요. 결제 수수료만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가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독립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네이버 쇼핑하고 연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가입 신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는 제가 간단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근데 하여튼 그 뭐 몰 자체는 왜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하나밖에 못 만들고
하나 이상 만드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계정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6개월 경과돼야 되고 최근 3개월 동안 매출이 8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매출 구매 만족도가 4.5 이상이 돼야 되고 이용 정지 같은 이력이 없을 경우에만 계정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만큼 계정 자체를 다른 그런 어떤 일반적인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 계정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만들었다가 내가 뭐 지우고 금방 또 만들고 이렇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뭐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돼요. 더군다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팔 건지. 왜냐하면 몰에서 하나의 몰에서 아이템을 10가지든 100가지든 늘리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몰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몰을 지우고 마음대로 변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이 몰을 내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그 이름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특정한 아이템 이름을 해놓게 되면 다른 아이템을 팔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판매하는 브랜드하고 내 판매하는 아이템이 뭔가 다르다. 아니면 내가 아이템을 좀 더 확장성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름이 그런 걸 포괄할 수 있는 브랜드 네임을 하는 것 자체가 향후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개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사업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개설할 때 아까 네이버 쇼핑 가입 체크 무조건 해야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 이름 수정은 1회만 가능해요. 1회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소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 URL 주소 말씀인 거죠. 그다음 본인 명의로 해야 되고요. 본인 계좌로만 할 수 있고요. 증빙 서류도 뭐 필요한 카테고리별로 준비할 걸 미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특히 판매하는 부분에서 특히 동시 판매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주소 URL 주소 같은 경우 특히 영문 같은 경우는 이름하고 같은 형태의 영문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증빙 서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나 구매 대행 같은 경우나 뭐 화장품이든 수입 식품이든 또 정통주 같은 경우는 기타 증빙 서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 반드시 본인 명의가 확인돼야 되는데 대금 정산 부분이나 계좌번호나 그다음에 휴대폰 인지나 메일 인증은 반드시 본인의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들이 꼭 필요하고 본인의 판매자 명의로 해가지고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어 상품 등록하기 전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품 기획이나 향후에 어떻게 뭐를 운영하겠다는 거나 뭐 이런 사회진 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로 제목을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가서 만들어 스마트 스토어 보니까 등록을 종합몰이나 이런 데 만든 것처럼 제목을 다 등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초기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쉽다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종합몰 만들 때나 아니면 기타 식품을 만들 때처럼 다 그렇게 이름을 해놨어요. 더구나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대분류 카테고리는 한번 해놓으면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수정하려고 그러면 아예 삭제하고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려면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판매된 이력이나 그죠? 뭐 찜수나 뭐 댓글이나 이런 거가 살리지 못해요. 다 삭제가 돼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선정도 되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에서는 광고를 집행할 때 내가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자체적으로 키워드를 설정을 하는데 거기에 카테고리 부분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 선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 선정이나 그다음에 제목 선정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뭐라고 차별성이 확실히 있는 부분이고 확실히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시작해야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로 갖고 노출되는 곳은 크게 웹사이트 영역과 이미지 영역과 뭐 쇼핑몰 영역 등이 있는데요. 이건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품 노출의 90%를 결정하는 게 뭐다? 상품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상품명을 결정하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키워드라는 건 뭐다?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상품 서비스와 관련해서 잠재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연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설정할 거냐, 아니면 좀 트렌디한 키워드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또 시즌 키워드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또 지역 키워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없이 만들어 놓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노출될 때 노출뿐만 아니라 클릭률 또는 전환율에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작용된다라고 보시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광고를 집행할 때도
광고 키워드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노출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노출을 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다? 상품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 장명을 할 때 미리 그런 키워드에 대한 정리 작업들을 사전에 해놓고 어떻게 키워드를 장명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 작업이 사전에 반드시 돼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지정. 카테고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품과 맞지 않는 카테고리 지정하면은 아예 승인 자체가 안 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후에 카테고리가 내 판매하는 상품하고 다른 카테고리가 지정됐다는 판매 자체가 아예 정지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카테고리를 선정하면 되는데, 주로 내 잠재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을 때 이미 선발로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카테고리를 쓰는지에 대한 거를 쭉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제가 기존에 오픈마켓 할 때는 일부러 카테고리가 전혀 관계없는 데다가 등록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노출될 기회가 더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오픈마켓을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했었냐면은 그 목표가 10만 개의 상품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거를 특히 제목에 글자 하나만 틀려도 새로운 상품으로 인지를 해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 10년 정도 전에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오픈마켓도 다 막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등록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지금 알고리즘을 갖고 막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상품을 뭐 몇만 개씩 등록해놨어요. 그럼 그게 어떤 효과를 누렸었냐면은 상품이 사람이 구매를 할 때 꼭 검색을 해서 첫 번째 페이지만 있는 걸 사지는 않거든요. 그럼 막 클릭하다가 눈에 보이면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롱테일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긴 꼬리 법칙이라고 그래서 상품 등록을 몇만 개를 해놓게 되면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검색하는 사람들이 검색이 되고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판매하게 되면은 일단 광고비도 들어가지 않고, 그죠? 수익률이 훨씬 좋죠. 근데 그런 거를 경험했고 그런 잔머리를 써봤던 사람들이 여기서도 내가 카테고리를 남들이 검색하지 않는 카테고리다, 이걸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꼼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예 상품 노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상품 자체 판매를 못하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유입하는 이런 할인 쿠폰들, 스토어 찜이랑 뭐 소식 알림 이런 걸 초기에 잘 세팅할 때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품 구매 시 고객 혜택들 되는 것, 뭐 1% 해당되는 포인트나 리뷰 정리 시 어떤 포인트나 이런,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쓰는 거에 이런 게 잘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네이버 페이와 연계했을 때나 네이버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할인 또 적립해 주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계됐을 때 특히 이제 요즘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쿠폰 활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잘 활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에서 구매를 할 때 훨씬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볍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잘 내용을 파악을 해서 초기 세팅을 할 때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노출과 카테고리 지정. 앞에 카테고리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나오지만 상품과 맞지 않는 카테고리 지정의 적합도를 낮게 받을 수 있고 노출이 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상품 카테고리 구분하여 고객의 의도하고에 맞게끔 검색을 반영해야 된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기존에도 계속 네이버 이게 C랭크 알고리즘과 다이어 알고리즘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요. C랭크 알고리즘은 그거잖아요. 그죠? 출처. 그 몰 자체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아니면 얼마나 전문적이냐, 얼마나 검색하는 고객의 의도하고 그 몰이 갖고 있는, 몰이 지향하는 부분이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네이버 이 부분도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제품, 상품명이나 아니면 이런 카테고리를 네이버가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네이버의 종합검색, 통합검색을 하든 아니면 네이버 쇼핑몰의 네이버 쇼핑에서의 어떤 메인에서 검색을 하든,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자의 의도와 검색된 결과가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것 자체에 대한 정확도를 가져가려는 것 자체의 의도가 바로 이런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전체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관련성들, 출처와 검색 의도의 관련성들을 매칭도를 높여주기 위한 것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관점에 좀 충실해서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선택, 그에 맞는 키워드가 상품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합도와 높게 받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또한 네이버에서는 이게 구매 전환하고도 연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매칭이 되도록 설계된 것들 자체가 클릭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전환율도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샵들을 더 가치 있는 샵으로 여기가 평가를 해주고 거기서 만든 컨텐츠를 더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알고리즘을 네이버 스토어 자체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제가 시계를 안 봤는데 시계를 좀 보면서 할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스토어 성사 이건 뭐 참고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네이버 쇼핑 스마트 랭킹 구성 요소예요.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쭉 몇 번 걸쳐서 중복될 건데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쇼핑의 노출 순서 이 부분은 꼭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검색 광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몰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떤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봐요. 적합도라는 것과 여기 특히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얼마만큼 적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상품명과 카테고리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제조사 브랜드나,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등록할 때 각종 등록하는 속성이나, 그 다음 태그나 이런 게 구매자의 검색 의도하고 얼마나 적합한가라는 거죠. 적합성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도예요. 신뢰도라는 거는 이제 상품명에 대한 SEO 또 네이버 쇼핑을 하다 보면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걸 잘못해서 페널티를 먹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신뢰도가 낮느냐는 부분이고 이 신뢰도나 적합도라는 거는 판매자가 일정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기준에 맞춰서 잘 충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만들어 놓은 걸 계속 보강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인기도라는 건 뭐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클릭수, 찜수, 그다음에 판매 실적, 리뷰수, 최진성, 또 그다음에 노출수, 클릭수까지 다 포함이 돼요. 이 인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적합도 신뢰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려서 계속 노력할 수 있지만 이런 쇼핑에서 내 상품을 신규로 들어갔을 때 노출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쇼핑 광고를 통해서 초기에 노출을 증가시키는 것 자체를 중요한 어떤 활동의 목표로 삼는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적합도라는 것은 사용자 의도에 적합한 상품, 또 필드의 연관동 성들 이렇게 해서 뭐 브랜드나 카테고리나 브랜드나 카테고리 이런 부분들이 검색 의도하고 얼마나 연결성이 있느냐,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걸 주로 적합도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패션 의류, 여성 의류, 브라우스 같은 이런 카테고리, 이런 쭉 연결되는 카테고리와 안에 실질적으로 등록된 상품과의 연결성들에 대한 것들을 고객의 검색 의도하고 연결지어서 적합도를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등록할 때도 뭐 제품을 착용한 사진에 대한 것들도 사진에 대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광고를 할 때 키워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착용하는 옷이 뭐 블루다, 옐로다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단어가 없더라도 그거를 키워드로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노란 뭐 옐로 브라우스 뭐 이런 걸로 해서 키워드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광고를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바로 그런데 참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품명은 상품명 가이드라인 수준에 따라야 되고요. 제조사명, 그다음에 특수문자는 무조건 사용 못하게 됐고 경쟁사 키워드, 경쟁사 브랜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해서 쓰지 못해요. 여기서는 쓰면 그러면 다 페널티 조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대분류는 수정이 안 돼요. 중분류나 세분류는 수정이 되는데 대분류는 수정이 안 된다는 걸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속성, 그 제품에 맞는 속성들, 예를 들면 오시면은 뭐 캐주얼, 브이넥, 미소매 같은 이런 제품을 갖는 특성들,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판단하는데 특성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잘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태그는 이 제품과 관련된 뭐 트렌디한 것들이든 아니면 고객이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든 연관 키워드든 뭐 세부 키워드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태그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태그도 자체에서 추천을 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인기도는 클릭수 찜수인데 클릭수는 최근 7일 동안 쇼핑 검색에서 발생된 상품 클릭수를 가지고 보고요. 찜수는 상품
개별 상품 찜수를 카테고리별로 환산하여 지수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매 실적 같은 경우는 2일, 7일, 30일 동안 쇼핑 검색에서 발생한 판매 수량 대비 판매 금액을 판매 수량을 나눈 게 되는 거고요. 리뷰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환산하고요. 최신성이라는 건 이제 신상품이나 아니면 신규 입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신성을 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출수는 결국 이런 인기도를 높이는 데에서 클릭 찜수나 판매 실적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쇼핑 광고를 통해서 쇼핑 검색 광고를 통해서 노출수를 늘리고 인기수를 높일 수 있도록 초기 진입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뭘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위해서 쇼핑 검색 광고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부분들은 상품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된다. 상품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각종 진행되는 뭐 판매되고 난 다음에 뭐 배송 문제나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평가 문제나 여러 가지 요소에서 신뢰도에 대한 점수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여기 보면 SEO 쪽에 카테고리, 그 다음에 브랜드 중복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상품명에다 혜택이나 수식 문구 같은 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별도로 혜택이나 수식을 등록할 수 있도록 부가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요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하셔야 되고요. 상품 자체가 이미테이션일 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50자 이상 긴 상품을 쓰지 않는 게 좋고요. 특수문자는 물론 쓰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통해서 페널티를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이제 페널티 조건이 뭐 약관 위배라든가 부정 판매라든가 뭐 구매품 판매 실증 어뷰징이라든가 뭐 이런 각종 어뷰징이나 그 다음에 배송에 대한 어떤 딜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페널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뢰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쇼핑 광고 영역들은 크게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PC하고 모바일의 통합 검색에 네이버에서 통합 검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탭 자체는 키워드별로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연관 키워드에 따라서 노출되는 탭 위치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모바일 PC하고 다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검색 메인 창에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 PC나 모바일로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새로운 지면들을 또 노출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네이버 컨텐츠 부분에서 PC에 네이버 블로그나 모바일에 네이버 뉴스, 그 다음에 일반 연예 스포츠 블로그 지식인 같은 데도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상품은 내가 체크해서 뺄 수도 있고 노출시킬 수도 있어요. 뒤에 광고 등록을 할 때 그거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광고 노출 영역이 모바일 통합 검색 반응, 아까 모바일 쇼핑 검색 반응, 그래서 보게 되면 새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테스트 중인데 그 일종의 큐레이션이고요. 개인 맞춤입니다. 사람마다 보여지는 게 다르게 다른 상품을 노출시켜주는 하나의 개인별 쇼핑 큐레이션인데 여기에 포유라는 곳에 반응형으로도 노출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판매자가 키워드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키워드가 선정되지 했을 때 내가 입찰가를 정하게 되고요. 입찰가를 내가 예를 들어서 200원을 정했다 그러면은 이 솔루션 자체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징어라는 걸 가지고 상품을 등록했으면 이 상품을 등록했으면 이 소재를 등록한 거예요. 그죠? 이게 소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입찰가를 200원으로 했고 하루에 뭐 광고비를 내가 5만 원이라고 설정했다 그러면 200원을 하루에 5만 원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키워드 전체가 기본 설정은 200원씩 다 설정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필요하지 않는 키워드는 제어 키드로 설정해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키워드에서 들어가서 키워드 단가는 등록된 다음에 내가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키워드 단가별로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워링크 광고를 할 때하고는 광고의 어떤 그런 전개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명을 등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거하고 상품 속성들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가지고 이 키워드를 추출해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싶다면은 이렇게 거기에 충실하게 등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정은 뭐냐? 내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등록할 때 상품은 나오는 거 뭐냐?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여기 상품명이 나와요. 근데 네이버 키워드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 상품명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 등록한 상품명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광고에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 상품명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상품명에 있는 키워드가 여기에 키워드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노출되지 않는 키워드가 있다면은 바로 그렇게 네이버의 광고 관리자 들어가서 상품 키워드를 제목을 바꿔주면은 내가 노출을 시키고 싶은 키워드도 노출될 수 있고, 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거는 이렇게 제어 키워드로 가지고 제외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의 키워드를 키워드 금액이나 아니면 해당 키워드나 이런 거를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과금 방식은 뭐냐? CPC예요. 클릭당 비용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그냥 노출된다고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해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노출 순위는 뭐 뒤에 가면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순위 지수라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순위 지수는 쇼핑 검색 광고 노출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순위 지수는 품질 지수하고 입찰가 두 가지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가만 높게 된다라고 무조건 상위 노출되는 건 아니고요. 품질 지수와 입찰가가 서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구글 광고 같은 경우나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에서 특히 구글 광고 같은 경우는 품질 지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이버 광고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품질 지수도 중요하지만 입찰가가 높으면 더 노출되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요거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노출 영역. 네이버 쇼핑 광고 노출은 네이버 모바일에서 통합 검색에 이렇게 했을 때 광고가 노출되고요. 모바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노출된 곳에 I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 I라고 표시가 됩니다. 모바일 쇼핑 검색 결과에도 이렇게 모바일에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 노출 순위 결정 지수는 입찰가하고 품질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품질 지수라는 것은 광고가 노출되어 있는 품질 상태를 나타내는데, 처음 광고를 등록하게 되면은 4단계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바가 한두 개 같은 경우는 품질 지수가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에서 5개 사이는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6개부터 넘어간다는 것은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광고관리 시스템에서 광고관리의 캠페인 여기 소재 탭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검색 순위는 품질지수 곱하기 입찰가를 가지고 순위 지수가 정해지고, 그 순위 지수에 따라서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노출 순위를 올리는 데서 순위가 중요한데, 이런 순위 지수를 높이기 위한 지수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는 뭐냐면 어떻게 연관도를 올릴 것이냐, 클릭률을 올릴 것이냐, 전환율을 올릴 것이냐,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연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카테고리 점검, 상품명 점검, 상품 이미지 점검, 상품 태그 점검 같은 것을 통해서 연관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클릭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입찰가를 상향 조정을 하거나 상품명, 상품 이미지 점검을 하거나 확장 소재를 점검하는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전환율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 전환율 같은 경우는 상품 리뷰도 중요할 것 같고요. 뒤에 가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연관도 올리기 같은 경우는 첫째가 뭐냐면 카테고리 점검인 겁니다. 카테고리 부분들은 아까 대분류 카테고리는 수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중분류 카테고리나 소분류 카테고리가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노출이 안 된다, 아니면 또 그런 거를 제목과 바꿀 때 카테고리도 같이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와 연관도가 높은 검색어를 상품명에 잘 반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상품명은 그다음에 그 부분 계속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명이 있는 거를 수정하지 않고 광고 관리자에서 쇼핑 검색 광고에 상품명을 수정해서 만약에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라면 그거를 수정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명에 중복된 단어 없어야 되고요. 관련 없는 키워드 넣으시면 안 되고요. 할인 정보 같은 경우 넣으면 안 돼요. 이 할인 정보 같은 경우 부가 정보는 별도로 넣을 수 있는
소재가 확장 소재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50자 이내로 하시는 게 좋고요. 50자 이상이 어비주로 판단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고, 허용은 100자까지 되지만 50자 이내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각종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할인이라든가 뭐 특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광고 문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도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상품명 스팸성 키워드 같은 경우는 판매 금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도 카테고리도 직접 내 상품과 관련 없는 것에 입력하게 되면 노출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브랜드명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브랜드하고 제조사명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입력하실 때 꼭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도 아까 광고 노출이나 이럴 때 여기 있는 것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노출되는 게 중요합니다. 키워드 부분들은 제가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따로 설명을 이 부분 갖고 좀 설명을 따로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반적인 키워드하고 다르게 여기는 뭐냐면 네이버 쇼핑의 검색을 메인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밑에 연관 검색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연관 검색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판다 링크 같은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쇼핑몰에 판매되는 현황들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판다 링크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연관 검색어나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판매량이라든가 이게 네이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기준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판다 링크에 나오는 각종 정보들은.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 키워드 같은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면은 최근 어떤 쇼핑몰 트렌드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 키워드도 반영을 해서 네이버 관리자에서 광고 관리자에서 그런 키워드를 수정해서 반영을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들도 하나의 효과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단색 배경의 상품을 이렇게 정면으로 하는 게 좋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 과도한 텍스트나 워터마크 같은 경우 도용 같은 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매장 디스플레이 사진이나 뭐 이런 연출법 같은 경우는 가령 지양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태그 부분입니다. 태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태그를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게 있고요. 태그 같은 경우는 시성을 잘 반영해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서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태그 자체가 매칭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검색어로 매칭되거나 광고로 매칭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광고의 노출 순위 부분들, 순위 부분, 클릭을 올리게 위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입찰가를 여기에서는 50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70원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0원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클릭률이 다 뭐 0%, 0%예요. 그러면 이 클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노출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결국 뭐다?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입찰가를 높여줘야겠죠. 그죠? 입찰가를 높여줘서 노출률을 향상시켜야만이 클릭률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클릭 대비해서 뭐 전환율까지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재가 여기 같은 경우 50원 했더니 클릭 수가 제로라 그럴 때 뭐 이렇게 소재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입찰가를 한 2,000원 정도 했더니 여기는 클릭률이 1.66%, 그 다음에 뭐 클릭 비용이 1,473원 좀 비싸게 나오긴 했네요. 근데 네이버의 일반적인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나와요. 일반적으로 파워링크 정도의 광고를 했을 때 키워드 광고가 이 정도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에 광고하는 키워드와 여기서 하는 키워드를 한번 견뎌보시는 것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광고를 하면서 파워링크 광고를 동시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키워드 광고가 높아지니까 노출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노출수가 늘어나니까 클릭수가 늘어나네요. 그죠? 그리고 클릭률이 늘어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노출 순위 자체가 여기 이렇게 노출 순위가 나오게 되죠. 여기는 노출 순위가 뭐 5.8, 6.2에서 상당히 노출수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내가 노출을 더 늘릴 것이냐, 노출을 늘리기 위해서 입찰 단가를 더 얼마까지 올릴 것이냐라는 걸 판단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2,000원을 썼어요. 근데 내 밑에 바로 있는 사람이 100원이라 그러면 광고비가 얼마 나가는 줄 아세요? 네이버는 다 똑같아요. 100원이 나가요. 내가 2,000원을 쓰더라도, 아니 1,000원이 나가요. 내가 2,000원을 쓰더라도 내 바로 밑에 2위 하는 사람이 쓴 금액의
실제로 광고비가 지출이 되거든요.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59분이네요. 입찰가를 수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찰가를 수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처음에 등록할 때는 일괄적으로 등록되지만 이렇게 뭐 선택한 소재 입찰가를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소재한 입찰가를 10% 업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고 내가 입찰가를 기존 감액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업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소재를 선택한 입찰가를 PC 통합 검색 1위 입찰가로 할 거냐 2위로 할 거냐 3위, 4위, 5위가 할 거냐 내가 아예 나는 매기로 가겠어. 순위를 정해가지고 내가 그 순위를 입찰가로 정하면은 그 순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찰가의 기준으로 그 순위에 맞게끔 입찰가가 자동으로 책정이 돼요.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도 입찰가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품명, 상품 이미지 점검 부분입니다. 상품명이 있는데 이렇게 상품 자체 이미지가 뭔지 잘 모르게 되면은 클릭률이 떨어지겠죠. 그죠? 소비자들이 보고 이걸 클릭을 할까 말까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입찰가를 100원을 했지만 품질 지수가 떨어진 거죠. 이 품질 지수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상품 등록된 썸네일의 어떤 영향이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상품들을 썸네일을 좀 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이런 작업들도 중요한 이미지 SE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 소재를 점검을 할 때 확장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상품명 말고 거기에 이제 부가 정보들을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가 정보를 넣을 때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리뷰수나 구매수, 찜수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 경쟁사를 봤더니 여기 구매수, 리뷰수 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은 이 적은 걸 노출시켜 놓으면 소비자는 당연히 여기를 선택하겠죠.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숨길 수도 있고 노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확장 소재 같은 경우는 그룹에서도 등록할 수 있고 소재에서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다 등록했을 때 소재에 우선적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재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이런 구매 형태의 찜수나 이런 구매수 이런 거는 숨기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경쟁사하고 비슷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여 노출되고 있는 항목들, 광고의 항목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환율 높이기. 전환율 높이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상품 경쟁력 핵심은 뭐냐면 뭐 가격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할인율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사은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택배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비교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쇼핑몰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매일 9시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경쟁사들이 매일매일 상품 구성을 바꿔요. 사은품도 바꾸게 되고 뭐 가격도 바꾸고 할인 조건도 바꾸고 캠페인도 새롭게 달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일 때 조금이라도 저 경쟁 조건이 더 나으면 소비자들은 그 결정을 무조건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걸 항상 백업을 해줘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중요해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작업이 되게 오픈마켓 하면서 고충스러웠던 일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상품 경쟁력들을 항상 점검해 주는 것 자체가 판매량의 구매 결정 요소에 되게 중요한 요소를 맞추기 때문에 이 전환율에 좌우 미치는 영향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구성하는 것들, 경쟁사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비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점검. 저도 판매를 하면서 상품 상세 페이지 중에 특히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타이틀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상품 판매량이 너무나 크게 좌우했던 거예요. 정말 내가 딱 봐도 이건 정말 섹시하게 뽑았어. 정말 야 이거 막 설득력 있어. 공감이 돼. 확 판매량이 늘어나요. 근데 상품의 특히 제일 앞에 있는 타이틀 그 썸네일도 중요하지만 클릭을 했을 때 상세 페이지의 제일 상단에 있는 일종의 광고 카피 같은 형태가 결국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좌우하거든요. 스크롤을 하게 만들 거냐 안 할 거냐에 좌우되는데 거기를 얼마만큼 임팩트 있게 구매 제한을 잘 하느냐가 판매 매출을 좌우하는 요소를 크게 좌우하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컨셉을 만들고 그 카피를 쓰고 그 스토리보드를 만드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투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들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새로운 창의적인 걸 만드는 것보다 제일 많이 파는 사람 거 보고 미투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이런데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게 제가 이제 이런 오픈마켓을
할 때 그냥 오프라인 유통을 하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나중에 시작했는데 나보다 더 잘 파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새로 만들겠다고 막 낑낑거리고 스토리보드 만들고 막 컨셉 만들고 할 때 걔는 1등 하는 사람 거 그냥 보고 그냥 똑같이 하지 않고 조금만 비틀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이 오픈마켓은,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는 누가 빨리 상대방을 보고 따라가느냐, 미투하느냐, 이게 결국 성과를 내는데, 시간을 절약하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이런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경쟁사를 항상 모니터링해서 경쟁사가 판매 수량이 많은 그런 페이지들을 보고 반드시 벤치마킹을 하는 것 자체가 핵심적으로 전환율을 좌우하는, 정말 이 두 부분은 실전을 하면서 제가 8년 동안 오픈마켓 직영몰 다 했었거든요. 그때 매출을 좌우하는 요소가 이 두 가지 요소가 되게 컸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맞추려고 좀 빠르게 막 달렸는데 시간을 정확히 끝냈네요. 그 무리하지 않고.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쭉 돌아가서 좀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은 거는,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자료를 보면서 어제 오늘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정리를 하면서, 저는 이미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를 한 8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이 스마트 스토어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꽤 많은 정리 과정과 공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근데 제대로 모르고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픈마켓 다른 거하고 다르게 스마트 스토어는 준비하고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과가 너무나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몰 자체가 갖는 특성들이 있어요. 네이버 통합 검색과 네이버 쇼핑과, 그죠? 스마트 스토어와 그다음 광고와 이 다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연결적인 지점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성과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쇼핑, 네이버 통합 검색, 네이버 쇼핑, 이 구조에 대한 걸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떤 제품을 갖고 어떻게 뭐를 만들어서 어떻게 여기를 공략해 나갈 것인가라는 전략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진입을 하면서도 신규 진입을 하는 기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단기간에 내가 일정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일반 종합몰도 꽤 오래 해봤고요. 그다음에 오픈마켓도 해봤고 소셜 커머스도 해봤지만, 그렇게 했을 때와 이 스마트 스토어는 전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출발할 때의 계획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출발을 잘해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팔면서 하면은 오히려 더 그 기회 손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만약에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고민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접근하면 좋을지에 참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저는 여기와 관련해서 아까 제목이나 카테고리 같은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추출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한번 다음 기회가 있다면 한번 더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요. 공유를 끊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접근할 때 기본 검토해야 될 그 사항들하고 전략부터 일단 좀 점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뭐 장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귀동냥으로 지금 듣는 입장이라서 오늘 하는 얘기들이 매우 새삼스럽게 들려요. 제가 예전에 우리 같이 책 썼던 그 임원수 소장이 그 네이버의 그 스마트 스토어 그때만 하더라도 이름이 뭐 달랐죠. 그때 뭐 스마트 보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같이 이제 기동량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물은 몰라도 그 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얘기는 이제 꽤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영역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를 안 하고서 그 초기 신상품이 접근하기가 정말 어려운 영역이고요. 아까도 이제 잠깐 이제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은 안 하셨지만,
그 소위 말하는 클릭 수를 일단 높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노출 수를 높여줘야 되고, 클릭 수도 높여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그 지표가 뭐죠? 그 판매 지수, 판매 수량을 기본적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초기 진입할 때 판매 수량을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런 전략들을 무지 많이 씁니다.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정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스마트로 입점하면 100점 100패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수도 없이 귀가 아프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새삼스럽게 들리는 거고요. 정 교수님, 제가 저기 한 두세 개 그 채팅창에다가 질문 좀 올려놨거든요.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잠깐만요.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게 스마트 스토어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 이게 들어보면. 1,000원이냐 1,010원이냐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1,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밑에 입찰가를 스크를 가지고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이위자가 부른 가격으로? 예. 이의자가 쓴 금액으로 내가 저기 광고 그걸로 금액이 낙찰이 되는 거예요? 저기 그거로 해서 거기에 10원 더하지 않나요? 10원 더 한다는 얘기를 따로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럼 저는 10원 더해서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니, 해본 얘기가 맞겠죠. 저는 언뜻 그렇게 들어서. 네. 그 뒤에 위에도 질문 2개 더 있어요. 그 밑에는 클릭이 안 되는데 뭐죠? 위로 올라가면 안 보이세요? 위로 올라가면요? 예. 아니요, 저는 안, 잠깐만요. 저는 안 보여요. 네. 그럼 제가 다시 카피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아까 우리 판매 지수 책정할 때 2일, 7일, 30일 이거 가지고 기준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혹시 그 가중치가 어떤 게 더 높은지 그런 정보 있으세요? 이게 뭔가 저기 2일, 7일, 30일 생각.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체크해 놨어요. 예. 네. 예. 아마 공개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거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개 구간을 놓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갑자기 이틀치만 높인다든가, 뭐 일주일치만 막 때리 넣는다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30일까지 점검을 하는 건데, 그 타임별로 저게 뭐 분명히 아무래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그걸 뭐 어느 걸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보다는 거의 공평하게 가자. 돈을 쓰려면 아예 골고루 쓰라는 거지 뭐. 한쪽 몰아쓰고 또 쓰고 안 쓰고 그렇게 좀 말고. 저런 것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가면은. 사실 제가 오픈마켓 할 때는 오픈마켓 아이디를 제가 200개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아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아이디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은 광고를 오픈마켓에서는 심지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광고가 1위하고 2위 매일 저녁에 되면 5시 때부터 6시까지의 G마켓 옵션 11분과 광고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마감 시간이 있거든요. 마감 시간에 광고비를 보통 한 뭐 30만 원, 25만 원, 키워드 하나가 30만 원, 25만 원인데 그걸 하면 이제 하루 동안 그 광고가 노출이 되는데 1위하고 2위가 한 줄 차이잖아요. 1위가 광고를 1위 한 사람하고 2위 한 사람이 한 줄 차이인데 그 한 줄 차이가 매출이 얼마나 차이가 났었냐면 만약 1위가 100개가 나간다면은 2위가 몇 개쯤 나갈 것 같아요? 30개밖에 안 나가요. 한 줄 차이인데. 그게 소비자들의 오픈마켓의 심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광고 전쟁을 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입을 해본 거예요. 허위 구매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허위 구매를 하면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그냥 구매하면 안 되고 박스까지 다 보내야 돼. 실질적으로. 보내고 배송까지 다 완료를 시키고 왜냐하면 그것까지 추적이 다 돼요. 그러니까 직접 그쪽에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한 입금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빈 박스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송비 나오죠. 그죠? 수수료 나가죠. 그죠? 비용이 그냥 나가잖아.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얻어지는 상위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광고하는 것보다 쌌었어요. 옛날에 내가 그 정도까지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치열한 거죠. 사실은. 치열하게 전쟁 벌이듯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봐서 최근에 제가 G마켓 옥션 봤는데 G마켓 옥션의 광고 영역이 29개더라고요. 그러면 신규 진입자가 내가 처음 상품 등록하고 노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광고 안 하면 내 상품이 노출된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여기 스마트 스토어가 더 그래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정말 이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그리고 이미 소셜 커머스는 다 오픈마켓화 돼버렸어요. 사실은 오픈마켓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정말 이쪽 시장이 전쟁이다 전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준비해보고 이렇게 쭉 정리해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8년 전에 그때 막 전쟁 벌이듯 할 때보다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전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요즘 큰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저 때는 제가 다 사입을 해서 했잖아요. 사입을 해서 다 재고를 놔두고 마케팅을 했고 낚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제조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조사에 있는 재고를 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은 다 어떻게 되냐면은 도매들이 있어요. 도매들이 그 도매들이 재고를 다 가지고 있고 판매자들은 그 도매한테 가입을 해갖고 판매만 하는 거예요. 판매 마케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더 남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비 빼고 그분들이 맞을 수 있는 판매에서 받는 수수료가 뭐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광고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분들 판매한 걸 가지고 자기 매출 이익을 남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은 50군데, 100군데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는 이런 그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오픈마켓 솔루션들이. 이제 그런 걸 다 써요. 그런 거 쓰면은 뭐냐. 내가 한 군데 가입하면은 100군데 쇼핑몰에 상품이 다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100군데 등록된 수많은 사람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출 경제 가격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을 상품 팔더라도 오픈마켓의 노출만 갖고는 절대 그 어떤 수익을 다른 데하고 차별성 있는 수익을 만들어 가기가 쉽지가 않는 게 지금 현재 상황 같아요. 그래서 오픈마켓을 하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간에 여기 자체 말고도 자기가 뭔가 고객을 유입하고 고객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 매출도 매출이지만 수익을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이 뭐 10억 매출했다는 분 이야기 인터뷰라는 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네이버에 파워링크 광고를 하는데 파워링크 광고에 채널 자체를 선택하는 거 자체를 몰랐더라고요. 그걸 원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광고비를 10억 벌었는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오픈마켓하고 쓸 때 광고비를 얼마 썼냐면 전체 매출이 30% 썼어요. 매출이 30% 썼어요. 근데 그분이 10억 벌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번 거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분은 스마트 스토어에 광고를 안 하고 파워링크에다 광고를 하는데 매출 10억이라도요. 제가 실질적으로 매출을 그렇게 해도 제 월급 제대로 가져가면 그냥 잘 가져가는 형태였거든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이 안 늘어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이 오픈마켓이나 이런 몰들은 매출이 늘어나면 동시에 비용도 같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 포장지 똑같이 들어요. 왜냐면 박스 포장해야죠. 뽀복이 들어가야죠. 상품 잡는 봉지 다 들어가야죠. 이게 그다음 택배비가 2만 원 이상 되면 무료 택배죠. 이게 전체 매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은 10에서 12% 정도 나와요. 그럼 광고비 아까 30%, 이거마도 45%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입을 할 때 일반 기업들이 사입을 잘해봐야 50% 사입을 하면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일단 사은품 끼워주고 뭐 하다 보면은 남는 게 어려우니까 대부분 옛날에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택배량을 늘리고요. 택배에서 백머니를 받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2,500원이라 해놓고 실질적으로 택배사한테는 1,400원 정도, 1,300원, 1,400원 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구매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택배비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택배비를 1,400원 빼고 나머지한테 돌려줘요. 택배사한테. 그럼 그 매출을 가지고 실제 판매는 매출 제로고 매출은 거기서 나는 케이스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기에는 이익 구조가 없는 전쟁터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가들 있죠. 뭐 10,000원짜리 이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케이스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팔아가지고는 수익이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이번에 이제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 스토어 쭉 시장 조사 다시 하고 또 뭘 다시 들여다보면서
정말 특별한 내가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뭐 그게 안 되면은 이쪽에서 팔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떤 일정 정도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그래도 저는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누구나 파는 거 말고 아니면 뭐 어디 특정한 제조사하고 어떤 좋은 관계를 가져서 관계를 잘 만든다면은 스마트 스토어는 한번 해볼 만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쭉 지금 파악을 하면서 한번 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거든요. 저게 직접 한번 이번 이제 그 계약 기간 끝나면은 한번 직접 한번 스마트 스토어는 한번 제가 직접 뭘 만들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뭐 저 준비하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고맙고요. 오늘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뭐 지금 키워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하셨으니까 이제 올해 이제 12월 달은 이걸로 이제 그 순서가 갔고 뭐 내년 1월에 다시 또 예, 순서 돌아올 때 그 속편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이게 조금 이렇게 시작하는 타임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그 뒤에 중간중간에 한 대여섯 분 또 추가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미리 다시 한번 좀 예고 드리면 저희가 11월부터 우리 세라방 운영하는 방식을 이렇게 좀 본방사수 형식으로 좀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안내문에도 써놓긴 했는데 자세히들 안 보시니까 이제 좀 모르는데 그래서 링크 다음에 오늘 못 들어갔어요. 링크 주세요 하는 분들 제가 예전에는 그냥 따로 비용 없이 그냥 다 공유를 나중에라도 해서 챙겨 드렸었거든요. 그 제도는 이제 없앴어요. 11월부터. 그 링크 뭐 사정이 본인 사정이 어쨌든 간에 본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링크 요청하실 때는 편당 10,000원씩 추가 입금 해달라고 제가 요청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 달치 4번 기준으로 지금 20,000원밖에 회비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한 번 듣는 비용이 나누면 5,000원이 셈이거든요. 근데 이제 링크만 따로 듣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15,000원 받고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회원분들이라 하시더라도 뒤에 오셔서 링크만 좀 주세요 하는 분들한테는 편당 10,000원씩 그냥 그 일종의 컨텐츠 수수료로 내시는 걸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혹시 그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요 제도는 앞으로도 일단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온라인 이 교육이나 강의라는 게 결국은 들을 때 같이 들어줘야지 이게 뭐 우리가 완전히 본격적으로 무슨 그 온라인 판매용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영상을 팔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이 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원제 형식으로 뭐 필요한 사람이 보관 교육 받는 식으로 함께 나누는 일종의 약간 지금 멤버십 지금 이 과정이라서 그 온라인에다가 그 컨텐츠 올려서 파는 게 주목적이 아닌 그런 모임이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그 이태원 교수님 순서인데 제가 아직 그 주제를 못 받았어요. 아마 무슨 다른 교육 일정이랑 이 시간이 겹치시는지 그 사연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한두 주 못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좀 그건 좀 제가 알아보고요. 주로는 뭐 이렇게 동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케팅 자동화 관련된 툴들 워낙 잘 쓰시는 우리 분이라 뭐 주제들이 워낙 많아요. 알려주실 내용들이 워낙 많은 갖고 계신 분이라 우리 이태용 교수님도 그때그때 요청하면 그 신박한 거 특히 저 해외 쪽에서 잘 나가는 툴들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 가지고 소개를 해주시는 편이니까 제가 그 내일이든 모레든 한번 이제 확인해 봐 가지고요. 이번 주 주제 뭘로 하시겠다고 하면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뭐 저는 그 마지막 시간 26일인데요. 그때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제가 좀 어제까지 전자책 하나 최종 교정 마무리하고 내일쯤에서 이제 진짜 그 크몽이라든가 이 전자책 다루는 몇 군데 채널에다가 좀 이렇게 공식 판매 업로드를 좀 시켜보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 직접 한번 제가 그 경험해보고 어떤 쪽 채널들이 실질적으로 전자책으로 좀 이렇게 활용 가치가 있어 보이는지 한 2, 3주 지켜본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마지막 시간에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자책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쉽게 책 발간하고 판매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계시면 제 경험치를 좀 한번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52회까지 해서 올해 그 세라방 모임은 같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예전 같으면 연말이니까 이게 송년 모임이라도 한번 하고 그럴 텐데 올해도 이 또 한 번의 코로나 변이 발생으로 인해서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미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분위기 좀 보면서 신년에라도 이게 위드 코로나 크게 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잡히면 신년 모임을 한번 오프라인에서 한번 추진할지 말지는 그때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뒤에 오셔서 인사 못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인사 뭐 소식이나 혹은 광고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따로 없으세요? 최강준 선생님 방학했나요?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아, 기말고사. 예. 다음 주 가야 이제 방학인데요. 네. 어렵사리 계속 제가 보직을 좀 한 2개 맡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취업 예. 취업 아니 취업 일자리 본부에서 예. 제 교무혁신처장을 맡아가지고. 아, 예. 그래서 뭐 그거 하고 뭐 교육혁신원장 2가지를 맡고 있어가지고 아주.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네요. 이제는 취업 정도가 문제가 아닌데 이제 학교의 운명을 걸고 예. 보니까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아. 그래도 또 이거는 꼭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예, 그 거의 뭐 이렇게 뭐. 모범생으로 꼬박꼬박 참여해 주셔서 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방학 오면 또 예, 또 좀 편한 마음으로 뵀으면 싶고요. 자, 오늘 예, 세라방 모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카메라 안 켜신 분들 다음에는 좀 카메라 켜서 인사 좀 나눠주셨으면 하고요. 예, 오늘도 편안한 마음 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링크 따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